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동희에게 묻고 싶은데, 응. 지난번에 배운 내용은 좀 어려워. 맞아, 어렵다 맞아. 보니까 강의가 한 30분 정도 하려 됐는데,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도체의 상황, 그러니까 그냥 직선 도체일 수도 있지만은 코일인데 어떤 모양으로 감겼나, 뭐 화상 이런 솔레로이드, 뭐 토로이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맞아. 했고,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흐리면은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나, 맞아.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했고,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법칙 중에 하나인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통해서 매우 짧은 길이의 어떤 그런 도체가 있을 때 생기는 매우 작은 크기의, 즉 미소 그 자개의 세기도 이렇게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처음 전기를 공부했을 때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 삼위일체라 해서 되게 중요시겠는데, 이것도 자석에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정자계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아, 그래? 물론 용어는 조금씩 달라. 하지만은 이 삼위일체가 또 자기들만의 어떤 관계를 일으키는 오음의 법칙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썸 탄다라는 것을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너 뭐 그런 표현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 쪽에, 그러니까 이 자기 쪽에서도 이 비슷하게 뭔가 전류와 뭐 전류 아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총칙 용어로 우리가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걸 가리켜 이제 회로라고 얘기했었잖아. 아, 이 자석과 관련된 이 정자계에서의 회로도 회로라고 하는데, 단 자기 회로라는 말을 써. 자기 외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다 하면은 전기 회로를 말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회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그 자석과 관련된 회로이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 이걸 줄여서 자로라고도 써. 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오빠가 몇 가지 이제 좀 질문 같은 것을 한번 해볼 테니까 동의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우리가 자기회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이라고 하는 웨버. 자속이라는 게 있어. 자속이 뭐야? 자석은 그 그러니까 자극의 존재를 그 공간을 통해서 흐르는 선. 너무 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야. 맞아. 또박또박 읽었어. 뭐라고? 자극의 존재를 어떤 공간을 통해요. 공간을 통해 흐르는 선을 표시한 것. 그래? 1웨버 자극에 1웨버의 자속이 나온다.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자극이 자속이 되는 건가? 일단은 자 이렇게 자석이 있어, 그렇지? 자, 여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극의 존재라는 것을 공간을 통해 표시한 선이다. 그러면은 손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표시를 하냐? N극에서 S극이지. 그치.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흐르는 선으로 표시를 한다. 아, 이게 자속. 어, 오빠가 많이 그렸던 그림이다.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이게 이제 그 전기에서는 전류와 비슷해. 전류와 비슷한데 이게 왜 그러냐? 전류라는 것이, 잘 생각을 해봐. 전류가 결국에는 오빠가 눈에 강조했지만은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속에서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하의 흐름과 같은 거야. 자하라는 거는 뭘까? 자석의 흐름. 자석의 흐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류에서의 나오는 전하라는 경우는 결국 전기 에너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 그때 마찰 전기 설명하면서 뭐 마찰이나 열이나 이런 거 톡 받으면은 톡 튀어나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면서 자유전자 막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이 자라는 것도 결국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이고, 그러한 물질의 이런 흐르는 걸 가리켜 전류라고 하는 게 또 아니고 자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속이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자속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웨버. 웨버, 그치.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로 쓸 수 있듯이, 이 웨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속이 어느 정도 세냐,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이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 자, 이걸 잘 봐봐.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원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보면 전기회로 같이 생겼는데, 이 철심에 똘똘똘똘 말려 있어. 얼마나 말려 있냐 했더니, N회. 뭐 얼마나 많이 말려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려 있고 똘똘똘똘 감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그냥 전기회로가 아니라 철심에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려 있어.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회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두면 좋은 회로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철심에 감겨 있는 정보가 있는 게, 자, 제일 먼저 여기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I는 뭐라고 배웠지? 전류. 그치. 이 전류라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H 대문자 이거는 뭘까? 자개. 자개의 세기. 세기라 그랬지.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외웠던 그 공식이 H를 구하는 거지. 자개의 세기.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S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S는 책에 따라서 A라고도 표기를 해. 오빠도 A로 공부를 했어. 이건 뭘까? 응? A 응. 이렇게. 딱 와닿지 않지. 이걸 오빠가 옛날에 잠깐 공부를 근데 했는데. 미터 제곱이라서 면적일 것 그치. 같아. 그래. 바로 이 철심의 단면적이라 그래. 그냥 단면적이라 쓸게. 앞으로 전기에서도 이렇게 뭐 S나 A라면은 일단 이 단면적을 의심해보고, 단위조차도 이제 제곱미터를 썼잖아. 그렇게 되면 단면적을 의심하면 되고, 여기서 보이는 뮤는 뭘까요? 예, 마이크로. 뮤. 마이크로는 우리가 이제 그 뮤. 단위에서는 마이크로라고 하지만은 그냥 따로 이렇게 있을 때는 기호잖아. 유전율이 아니라 투자율. 그치. 투자율. 투자율로 오빠가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얘기했잖아. 투자율이 뭐야? 주식 투자. 큰일 났다. 요즘 복습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여기 이따 또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L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뭘까? L? L은 L분의 NI였으니까 L은 항상 이 생각을 해. 영어 단어로 length, length. 즉 길이. 길이. 이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똘똘똘똘 감긴 그 길이를 말하겠지. 철심에 이렇게 감긴 전선의 길이. 자, 여기 보이는 이 파이는 뭘까? 차속. 그치. 이게 이제 또 자속이야.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있는 N회. 이 N이라는 거는 누누이 말했지만 권선수, 즉 가문 횟수를 말해. 이렇게 이 그림을 총체적으로 한번 쭉 이해를 해봐.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철심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어나더라. 결국에는 이렇게 자속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생긴 그 회로를 가리켜 자기 회로라고 한다. 이 자기 회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기가 뭐 똑같이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이런 모습으로 생긴 회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 전류를 흘려 보내면은 자속이 발생한다. 이걸 알아두자. 전류가 있으면 자속, 또 친절하게 이거 써도 되지. 자속이 발생.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우리가 전기 쪽에서 해당했던 전압, 전류, 저항과 비슷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자. 자, 이거는 간단하게 먼저 전기 쪽에서는 V, V는 이게 IR. V는 전압이었잖아. 근데 자석에서는 전압이라는 개념이 없어. 당연하지만은 자압이란 단어도 없어. 근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 뭐냐? 바로 F를 쓰는 거야. F는 힘. 힘이잖아. 근데 잘 들어봐. 우리 전기 쪽에서도 오빠가 그때 폭포를 예로 들었을 때 E라는 기호를 써가면서 다니는 볼트를 사용했던 거. 기전력. 기전력 기억나지? 그러면은 자석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 기자력? F, 그치? F가 기자력이라 그래. 기자력은 대충 그러면 알겠다. 어떤 뜻일 것 같아? 기자력은 그 뭐지?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 오, 굉장히 맞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바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말해. 자, 그럼 기전력이라는 게 그 자속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힘의 단위는 뉴턴을 써야겠네.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좀 달라. 왜냐? F는 단순하게 기자력이 아니라 F는 NI, 즉 가문 횟수야. 즉 아까 말한 그 권선수 I라는 거는 전류잖아. 그러면은 이 단위도 서로 섞여 있어. 자, 어떻게 섞여 있냐? 이 가문 횟수라는 거는 보통 단위로는 우리가 이제 몇 개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미국 애들이 뭐 몇 개 한다고 못 알아듣잖아. 미국 애들의 단위는 바로 턴이라는 걸 쓴다고. 줄여서 T. 그리고 전류는 뭐야? 전류는 암페어. 그치. A.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력의 단위는 F는 NI 그리고 AT가 된다. 우리 그 전에 계속 이 어떤 그 자개의 세기 구할 때 암페어 턴 퍼 미터 뭐 그렇게 배웠잖아. 거기서 나온 암페어 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이 기자력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개의 세기라는 거는 미터당 기자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겠지? 이해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게 힘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또 그와 반대되는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 배웠잖아. 자속에 이런 것을 방해하는 녀석이 있어. 그게 바로 자기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자기저항은 일단 우리가 저항이라는 단위를 R로 사용했잖아. 근데 자석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마그네틱의 약자인 이렇게 M을 써.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자기저항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냥 전기 저항은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A분의 L인가? 그렇지. 여기 A가 그때도 단면적, L이 길이. 그치, 길이. 그리고 로는 고유 저항. 그래, 이거 기억나지? 그리고 단위는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잖아. 그러면은 자기 저항은 뭔가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그치? 자, 저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무엇인가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걸 잘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잘 흐르게 하는 것을 방해한 거니까 역수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개색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이해하겠어? 이해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공식을 잘 봐봐. 그 자기 저항은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 그러면은 뮤 A분의 L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자, L이라는 게 뭘까? L은 길이. 그치. 자, 이거 잘 봐봐. L이라는 것은 length.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자속이 생기는데 방해가 된다. 이게 길면 길수록 안 좋다 그러네. 이거야. 똘똘똘똘 감단 어쨌든. 자기 정 커지니까. 그리고 뮤라고 하는 게 앞서 말했던 투자율이잖아. 투자율이 자기는 뭐 주식 투자율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를 만드는 그런 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그 세게 할 수 있는 자석의 어떤 성질을 얼마나 크게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거 기억날 거야.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걸 가르쳐 그 도전율이라고 해갖고 그게 이제 전류 쪽에서의 긍정적인 의미였다. 그러면은 이 자석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르쳐 투자율이라 그래. 얼마나 더 이 자석을 잘 흐르게 하느냐. 자속을 잘 흐르게 하느냐. 이게 근데 왜 분모로 갔을까?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치. 이거 공식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작아지면 잘 흐른다는 거지. 지금 이게 투자율이라는 게 결국 분모로 갔다. 분모로 갔다는 건 반비례 관계야. 즉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자기 저항이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자속이 흐르는 데에 방해 요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잘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는 것이 뭐야 여기서? A는 단면적. 어디에 단면적이지? 아까 S 쓰거나 A 쓰는 그래. 단면적. 철심의 단면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적 역시도 그 자기 저항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자기 저항은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 그래서 이 공식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저항과 좀 다르게 생겨도 이 꼴은 꼭 외워두는 게 좋아. 자, 그러면은 단위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단위는 단위는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있어. H-1. H라는 단어는 뭘까? 모르겠어. H라는 단어는 헨리라고 해갖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좀 새로운 또 이제 인덕턴스 뭐 그런 거를 배울 때 개념인데 일단은 지금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암페어 턴 웨버다. 이런 개념. 암페어 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배웠었지. 바로 기자력을 할 때. 기자력. 그러니까 웨버라는 건 뭐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자속에 대한 거잖아. 자극의 존재를 공간을 통해 표시한 선. 그러니까 자속당 기자력을 바로 자기 저항과 같다. 그리고 이 자기 저항을 뜯어보면은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이 당연한 거겠지만은 그 자석 쪽에서도 오매 법칙이 있어. 자, 전기 쪽의 오매 법칙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V는 IR. 이거는 옆구리 콕 찔러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두자 그랬잖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딱 표기를 하기에는 애매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자기애로에서의 오매 법칙인데 결국에는 이 V와 비슷한 것이 뭐냐? 아까 말했던 기자력이잖아. F. 그리고 I와 비슷한 것이 자속. 그리고 R과 비슷한 것이 자기 저항이라 그랬잖아. 그치? 기억이 나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냥 F만 하면은 우리가 또 앞서 배웠던 뭐 전개 쓰기도 뭐 그렇게 나갔던 거고 하니까 보통 F라고 표기를 하기보다는 FM이라고도 많이 표기를 해. 다 이 자기회로는 마그네틱에 관련된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은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FM은 자속 곱하기 자기 저항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또 이걸 공부했었지. 오매 법칙에서 I는 R분의 V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속에 대해서도 뺄 수 있겠다. 어떻게 빼면 될까? 자속에 대해서 하려면 파이는 Rn분의 F M.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단위는 뭘 쓸까? 파이는 웨버지.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기 회로의 오메법칙. 이것도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낼 만한 문제지 딱 보면은. 그럴 것 같아. 여기서 객관식으로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공식을 해갖고 이 어떤 그 기호 같은 것을 뒤집어 가지고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서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 알다시피 전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전력, 이게 자석 쪽에서는 기자력이라 해서 FM을 쓰고 단위로는 암페어 턴을 쓴다. 그런 걸 알아두고, 그리고 또 그 전류를 흘리는 것이 바로 전기 회로였다면 자속에 대한 것이 바로 자기 회로다. 이 둘은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지만은 같은 개념인 거야. 그리고 이 어떤 그 전기력이 차지하는 공간을 가리켜 전개라 그랬으면은 자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 그걸 가리켜 우리가 자개라고 했다. 그거 예전에 공부했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전기 저항. 보통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 R과 옴의 단위를 사용했다면은 이 자속의 발생을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저항이다. 그러면 똑같이 R을 쓰는데 마그네틱 M을 쓰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다. 그리고 도전율이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쓰는 걸로써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단위는 이 S가 오빠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바로 지멘스라고 해. 지멘스라는 단위를 사용해. 지멘스 퍼 미터다. 자, 투자율이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자성체는 뭐야?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 했잖아. 자성이 뛰는 정도를 말해. 그거는 워낙 우리가 정작에서 처음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자석을 더욱 자석답게 이렇게 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웃어? 아니야. 그러게 이게 이제 높으면 뭐가 좋냐면은 자석이 잘 통과가 돼. 그래서 이 투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자석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옴의 법칙은 뭐 V는 IR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 E는 IR. 왜냐? 똑같은 볼트잖아. 기전력과 전압과 모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옴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그 공식 이런 것들을 알아두자. 그리고 참고로 단위 같은 것도 꼭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그 동의가 써가면서 외우면은 이제 뭔가 확 머리가 돌아갈 거야. 그 전에는 투자율 하면은 주식 투자 생각했지만 잠깐만, 이게 전기 쪽에 도전율과 같다. 도전율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정도라면은 투자율은 그러면은 뭐 자석 비슷한 게 잘 흐르게 하는 정도겠구나.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 그러면은 더 나중에 오빠가 투자율이 뭐야 하면 주식 투자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 이렇게 이 자기애를 조금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려운 거지만은 또 차분히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 알았어. 자,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 둘 셋 했죠. 화이팅하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